헐리우드 원조 이걸 베티 붐의 모티브 클라라 보우. 최초의 이걸이었던 클라라 보우는 1920년대 최고의 흥행력을 지닌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스타덤도 잠시 별것 아닐 것 같았던 법정 싸움은 그녀의 배우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고, 보우는 젊은 나이에 은퇴해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클라라는 1920년대 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걸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강탈만 당하고 결국에는 욕만 먹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클라라 보우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라라 보우는 1905년 7월 29일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클라라 보우가 태어나기 전 두 아이는 며칠을 못 살고 사망하였고, 세 번째로 태어난 클라라 보우는 들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환경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어릴 적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신경계에 이상이 왔고, 훗날 조현병 환자로 의심되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질과 우울증은 덤이었던 것 같고요. 두 아이를 잃은 슬픔과 신체적 정신적 쇠약함으로 인해 클라라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도를 넘을 정도였지만 애착만 있었지 실체는 방치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우의 아버지는 식당에서 테이블을 치우는 일을 했고, 툭하면 집을 나가 떠돌이 생활을 한 무능력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우의 엄마 세라는 매춘부가 되어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보우는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예쁜 것과는 거리가 먼 말괄량이었고 말더듬는 증상으로 인해 친구들의 놀림을 자주 당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복싱 같은 과격한 운동을 즐겼고, 여자아이들보다는 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사내아이처럼 굴었습니다. 클라라 보우는 아픈 엄마와 집에 없는 아버지 덕분에 유년 시절을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거칠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빈자리는 함께 산 외할아버지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클라라의 요청으로 그네를 밀어주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뒤로하고 그녀 나이 9살 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인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집안에 불이 났고 소년은 불에 타 죽어갔고, 뒤늦게 발견한 보우는 존이를 감싸 안으며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슬픈 연기를 할 때면 이날을 떠올리곤 했다는데요. 9살 소녀가 경험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남들이 모두 소녀가 아닌 소년으로 오해할 정도로 거칠었던 클라라는 예쁨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여전히 극성 맞았고, 엄마가 입던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외모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정신이 돌아온 그녀의 엄마가 클라라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그녀를 예쁘게 꾸며주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우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없는 형편에도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영화를 보러 가곤 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우의 꿈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잡지사에서 주최하는 미인 대회에 솔깃해진 보우는 아버지에게만 말하고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인 대회라기보다 신인 배우를 발굴하는 대회였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반대였는지도 모르고요. 어찌되었든 클라라 보우의 독특한 외모는 관계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12명 남짓되는 참가자를 제치고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승 비결은 그녀가 빨간 머리에 재밌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라라는 학교로 돌아와 우승 소식을 알렸더니 모두가 비웃었고, 자존심에 금이 간 클라라는 그 뒤로 더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회 우승 후 영화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4벌의 드레스가 필요했지만 그녀의 유일한 지원군이던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녀가 미인 대회 참가하도록 지원해준 1달러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부유한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이모는 보우의 얘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며 거절했지만 그녀의 이종사촌 오빠는 보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80달러를 주었습니다. 클라라가 배우가 되겠다고 하자 자신도 그런 일을 했으면서 헐리우드 배우가 되는 것은 창녀가 되는 거라고 소리쳤고, 광분을 못 참고 부엌칼로 클라라를 죽이려고 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그녀의 엄마는 정신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클라라 보우는 1922년 영화에서 작은 배역을 맡았습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된 이 배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에이전트의 보호 아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코니 아일랜드에서 작은 식당 일을 할 예정이었고, 얼마 후 아버지가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클라라는 헐리우드 스타일로 변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무렵 세상에 대한 성공과 동경과 돈에 대한 첫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클라라 보우는 소속사의 착취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우는 헐리우드로 갔고 1927년 영화 이걸 이후 초특급 스타가 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플래퍼 스타일을 주도하며 스타일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t은 단순 대명사가 아닌 그녀를 지칭하는 별명이었고, 당시 매력적인 여성을 일컫는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클라라 보우는 161의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로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매력이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걸의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삶 자체는 이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연인들과의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절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으며 겨우 28살의 배우 생활 은퇴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녀의 남자 관계는 여느 배우들처럼 뻔해서 거론하는 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녀를 은퇴각으로 내모른 것은 믿었던 친구의 배신 때문입니다. 유성 영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우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의 강한 브루클린 스타일 억양은 관객들의 비웃음을 샀고, 마이크 위치 때문에 동선 제한을 받자 다이내믹한 활력으로 인기를 끌던 그녀의 매력에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위기는 취약함으로 이어졌고 배신과 구설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보우 자신부터 위기의 순간 자신도 엄마처럼 정신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강박이 생겼고, 실수도 잦아지니 기자들은 그녀에 관한 추측 기사와 루머를 대거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상품성이 떨어지자 보우는 이걸이 아닌 극혐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판 판교대첩 같은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헤어 디자이너에서 클라라 보우의 신뢰를 얻어 비서이자 절친까지 된 데이지 데보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법정까지 가게 된 희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발단은 보우의 연인 렉스벨이었습니다. 둘이 친밀할수록 데보는 렉스벨이 클라라 보우를 이용해 먹을 거란 생각에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했고, 이런 대립 관계가 알려지면서 보우가 사랑에 눈이 멀어 절친 데보를 해고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데보는 클라라에 대한 부정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벨과 데보는 서로를 싫어했고 클라라와 그녀의 삶에서 서로 그녀를 갖겠다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 폭로와 황당한 일들의 연속인 가운데 클라라는 데보를 고소하였고 1930년 데보는 체포되었습니다. 총 35건의 고소건에 $800짜리 수표를 훔친 것만 인정되었지만 형량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데보는 2달 후 $5,000의 보석금을 내고 추록했습니다. 데보도 나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데보는 클라라를 위해 특별 계좌를 개설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재정적 위기에 그것이 큰 자산이 되었지만 당시 클라라는 그녀더러 횡령을 했다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데보는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보우에 대한 악의적인 말들을 늘어놓았고 클라라 이미지에 엄청난 금이 가는 인신공격성 얘기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육친부터 남녀는 물론 동물과의 관계 등 말도 안 되고 부적합한 얘기를 하니 드보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것을 알면서도 대중은 클라라를 경멸에 가까운 외면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은퇴 수순을 밟게 됩니다. 클라라는 드보의 악플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겁니다. 상처를 입은 보우와 벨은 1931년에 결혼하였고 대중의 눈에서 멀어졌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벨은 네바다에서 정치 경력을 쌓으면서 네바다주 부지사가 되었습니다. 정치인 부인으로 살면서 헐리우드에 잇카페를 오픈하기도 했지만 대중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클라라 보우는 1949년 엄마처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대인 기피증으로 인해 네바다주에 있는 목장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62년 남편 벨이 죽은 후 그녀는 더욱 무기력해졌으며 1965년 9월 27일 60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유성 영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친한 친구의 말도 안 되는 음해로 클라라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실제 그녀는 아름답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헐리우드에서는 죽도록 일만 했지만 사랑스러운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